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저번에 서울에서 가장 비싼 빌딩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반응들이 있었어요. 너무 비현실적이다. 나랑은 좀 안 어울리는 얘기다. 다른 세상 이야기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현실적인 나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금액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빌딩에 대해서 탑5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번 탑5 중에는 현금 2억, 3억만 있어도 살 수 있었던 그런 빌딩들을 사례로 가지고 와봤는데,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서울에도 이렇게 저렴한 건물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탑5 건물 보러 가시죠. 탑5와 탑1을 선정을 한 거는 이제 평당가를 기준으로 한 거라서 토지 평당 얼마냐인 걸로 선정을 해봤어요. 탑5 건물은 수유역에 있는 건물이고요. 수유역이 여기 이쪽으로 있고 이렇게 서쪽으로 있는 이 상권이 굉장히 좋죠. 4번 출구에서 좀 내려오면 이 대로변이 나오는데 이 대로변을 건너면 상권이 또 끊기거든요. 이 곳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탑5 건물의 개요를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은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대지 면적은 61.44평이고 연면적은 148평의 건물입니다. 평당가는 2,035만 원인데요. 수유역 인근에 있는 서울에 있는 토지가 평당 2천만 원대인 거죠. 예전에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이 건물이 매매가 됐을 당시에는 이렇게 좀 예전 건물 같이 생겼죠. 사실 뭐 상업적 가치가 크게 뭐 있어 보이는 그런 건물은 아닌데 지금 이거는 부서지고 최근에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건물은 부서지고 이렇게 신축을 해서 얼마 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빌딩의 건물을 샀다기보다는 토지의 개념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건물 상태로 내가 매입을 했을 때는 12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두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평당 2천만 원짜리의 사례를 받고 바로 탑4의 사례로 넘어가 보시죠. 이 건물의 위치는 계화산역과 5호선의 끝자락이죠. 방화역 그 사이에 있는 코너 건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계화역에서 대로변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쪽으로 사거리가 있죠. 사거리에서 두 칸 들어가면 있는 이 코너 필지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탑4의 건물은 얼마에 매매가 된지 개요를 보시죠. 이 건물은 이제 16억에 매매가 됐고요. 대지 면적은 80평, 연면적은 거의 부지 상태로 땅만 매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대지 면적이 80평이니까 평당 1,996만 원. 아까보다 한 100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의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지로 매입을 했다 보니까 현재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신축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로드뷰에는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현재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앞에 있는 도로도 넓고 코너도 널찍하게 잘 뽑혀 있고 또 전면도 굉장히 넓게 있다 보니까 뭔가 수익성은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좀 분양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뭐 분양이 잘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건물이었습니다. 방화역 인근에 있는 80평짜리 대지가 평당 1,996만 원에 거래가 된 게 탑4의 건물이었습니다. 탑3 건물의 위치는 보시면 이제 마들역이 이렇게 있고 상가가 이쪽 이 반경 한 100m 반경으로만 상가가 이제 밀집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한 10,000세대가 넘는 주공 아파트로 굉장한 항아리 상권으로 둘러져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여기서 주공 아파트를 벗어나서 동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상계 한신 아파트, 금호타운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탑3의 건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탑3 건물은 얼마일지 개요 한번 보시죠. 탑3의 건물은 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대지 면적 32평, 연면적 47평, 토지 평당가는 1,778만 원입니다. 탑5가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면은 탑3는 이제 1,700만 원. 서울에서 또 노원구고 상계동이면 나름대로 학원과도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한데 평당 1,700만 원짜리 건물이 매매가 됐다. 그것도 5억 7천만 원에 굉장히 좀 저렴한 것 같고 하거든요. 상권을 한번 로드뷰로 보실게요. 네, 이게 인근에 있는 로드뷰이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저 빨간 벽돌 건물 3층짜리 건물이죠. 네, 이 건물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용도는 1층과 2층은 상가이고 3층은 주택인데 3층 주택이 한 17평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위에 상층부에 거주를 하면서 1, 2층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물이 탑3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에 비해서 이쪽으로는 뭐 상권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는 그냥 좀 빌라가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 한 칸만 벗어나면은 그나마 편의점이랑 있는 게 좀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5억 7천만 원인데 바로 앞에 있는 이 아파트는 얼마일까 갑자기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얼마일지 봤는데 전용평수 84제곱미터의 아파트가 한 6억 정도의 매매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 두 개를 정확히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같은 가격으로 이제 건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금액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탑3이고 탑2 건물로 바로 가시죠.
탑2의 위치는 망우동에 있는데요. 위치를 지도로 살펴보자면은 서쪽으로 많이 가면 상봉역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이제 망우역이 있어요. 망우역은 지금 KTX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노선이죠. 그리고 내년쯤에 DTX 이 노선이 이제 착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망우역은 이제 확정된 역이다 보니까 망우역 인근으로도 굉장히 좀 많은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서 망우역에서 구리로 넘어가는 양원역 쪽으로 가다 보면은 학교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서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상권 사이에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의 건물이거든요. 탑2의 개요를 한번 보시죠. 탑2의 건물은 5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대지 면적은 35평, 연면적은 29.4평입니다. 토지 평당가로 봤을 때는 이제 1,643만 원으로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구리를 넘어가기 전, 나름 망우동에 있는 게 이제 1,6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다 2,000, 1,000 이 정도의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분석을 할 때 2억, 3억 이런 것만 하다가 1,000만 원대로 넘어오니까 좀 적응이 안 되기도 하지만, 서울에도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로드뷰를 한번 보시죠. 네, 로드뷰로 봤을 때 이쪽에 이제 임대문이 붙어 있는 단층짜리 건물입니다. 하얀색 단층짜리 건물인데, 여기 한 상권을 한번 이제 보자면은 이쪽으로 뭐 미용실 있고, 스터디 학원 있고, 문구점, 문방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이런 동네에 살았었거든요. 이런 골목에서 문구점 같은 데 가가지고 100원짜리 막 뽑기 막 뽑는 거 있잖아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막 뽑아가지고 꾀돌이 막 먹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상권 같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 상권의 나름대로 좀 중심에 있는, 여태까지 봤던 건물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좋은 상권에 속하지 않나 생각되는 건물이 5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도 평당 1,600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여기서 한 칸만 넘어가면 구리 인창동이고, 좀만 위에 올라가면 구리 갈매동이 있거든요. 막상 서울에 있지만 구리 인창동과 갈매동보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 서울 시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막 생각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대망의 탑1 건물 보러 가시죠. 탑1 건물은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건물이 탑1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위치 먼저 보시죠. 네, 위치는 우이신설역이라고 얼마 전에 신설동에서 우이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전철역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북한산 보급문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서쪽으로 가면 이제 국민대가 있고, 국민대 인근에 붙어 있는 건물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좀 대로변 코너에 있는 느낌이 드는데, 개요 먼저 보시죠. 이 건물은 6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면적은 49평이나 돼서 평당가는 1,276만 원이 탑1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탑5가 2천만 원이었으면 탑1은 1,276만 원. 생각해봐도 너무 저렴한 금액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건물은 아직 잔금이 안 넘어갔어요. 올해 2월 달에 계약을 하고 최근에 실거래가만 떠 있는 그런 건물인데, 1,276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건물은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1,276만 원짜리로 거래가 됐는지 로드뷰를 한번 보시죠. 네, 아까 보셨던 대로변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 위로 터널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대로변이지만 막상 보니까 대로변이 아닌 느낌이에요. 오른쪽으로 이제 고가를 올라가다 보면은 나오는 이 1층짜리 뭔가 중국집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 건물이 이제 대망의 탑1 1,276만 원의 땅으로 거래가 된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매입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신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나름대로 49평의 땅이다 보니까 근생 건물을 작게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작은 다세대 건물을 지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땅값이 워낙 저렴해서 어떤 걸 해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부터 거래가 된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선정된 탑1의 건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빌딩 5개를 추려봤는데요.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얼마나 저렴하게 될지가 좀 궁금했었고, 저렴했던 건물은 어떻게 생겼을지가 좀 궁금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좀 큰 건물을 매입할 수 있네, 생각보다 넓은 땅을 매입할 수 있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 정도 금액으로는 이 정도의 건물을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이 저희 회사에 매물로 등록이 됐었던 건 아니고요. 실거래가를 다 통해서 국토부를 뒤지면서 정보를 입수했던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매입을 하실 때는 정말 발품을 많이 팔면서 주위를 많이 다녀야 저렴한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거래됐던 가장 저렴한 건물들만 한번 추려봤고요. 가장 저렴한 사례들을 보면서 여기는 왜 저렴하고 이 지역은 왜 1,200, 왜 1,600밖에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렴한 빌딩 탑5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나중에 더 좋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